유벤져스. 안녕하세요, 유벤져스입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를 준비할 때 선생님들이 이제 막막하실 것 같아요. 3월이 되기 전에, 새학기가 되기 전에 연구부장과 교무부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만약에 뭐 소규모 병설이면은 이 두 가지 역할들을 한 선생님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두 선생님께서는 연구부장을 좀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구부장은 2월달이랑 이제 새학기 준비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하나요? 저는 일단 연구만 3년을 했고요. 유치원에 따라서 연구와 교무 업무가 이제 서로 조금씩 바뀌는 것들도 있고, 이 업무는 어느 유치원에서는 연구가 하는데 다른 유치원에서는 교무가 하기도 해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2월에는 이제 다음 학년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요. 교육과정 운영 계획은 이제 한 해 유치원의 전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연도에는 이런 교육을 할 거예요. 저희 유치원의 특색 교육은 이걸로 할 거예요. 서울 기준 서울 유아교육 계획에 제시된 교육 방안들이 나와요. 서울 유아교육 계획의 인성, 그리고 원격, 안전 등등의 내용들을 뭐 한 해에 어느 정도 교육을 해라 라고 제시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 유치원의 운영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서울 유아교육 계획을 바탕으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세우게 됩니다. 이 업무는 혼자 세우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각 담당 업무 선생님들의 협조를 받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 계획을 짤 때는 인성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협조를 구하고, 안전교육 계획을 짤 때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1년의 계획을 세워달라고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이걸 전부 수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드는 게 연구부장의 업무고요.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고 이렇게 책자로 만드는 그 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유치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그 유치원의 운영 계획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짜는 게 바로 이 업무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교육 계획뿐만 아니라 한 해 체험학습 장소라던가 교육 행사라던가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월 한 달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2월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때는 3월 초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이렇게 이제 하나의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커다란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니고 계속 지속해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년간의 과정이 이제 학사 일정이나 그 안에 1년 동안 이루어질 인성교육, 안전교육, 뭐 행사, 현장학습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내년도의 학사 일정도 포함되기 때문에 2월 달에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돼서 완성된 교육과정 책자를 제본을 하고 모든 교직원에게 배부를 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제출까지 하면 이 업무는 끝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부장이 해야 될 업무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학부모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그럼 학운위에 이제 새학기가 되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 운영 계획, 거기에 뭐 학사 일정, 그리고 체험학습 일정, 그리고 뭐 재량휴업일 있는 경우 우리 이날 재량휴업을 해요, 이런 것들을 심의를 받고, 그리고 안전에 관한 것도 심의를 받게 돼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던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 그리고 유아학비 지원금 사용 관련된 것, 그리고 유치원 규칙이 개정된 경우에는 유치원 규칙도 심의를 받게 되고요. 급식과 관련된 것도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뭐 더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해서 심의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새학기 준비는 어느 정도 끝냈어요. 이제 새학기 3월이 됐잖아요. 3월에 또 중요한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3월에는 행사라고 하면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상담이 있죠. 근데 저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가 학부모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학부모 상담 일정을 잡고 학부모에게 언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질 것인지 안내를 해요. 유치원에 방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를 짜서 학부모에게 안내하는 것까지 연구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원은 매년 자체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치원 교육과정 평가, 유치원 평가 두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 평가의 경우에는 이제 교직원들끼리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뭐 행사 잘했어? 내년도에 이거 반영할까? 그리고 우리 이런 교육과정 운영은 어땠어? 내년도에 반영할까? 2학기에 반영할까? 이런 게 교육과정 평가고요.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예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평가고, 예전에는 주기가 있어서 뭐 4주기 평가, 5주기 평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이제는 그게 사라지고 유치원 자체 평가로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1영역, 2영역, 3영역으로 나뉘는데 뭐 1, 2영역은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학부모와 같이 하게 되고 3영역은 안전과 관련된 평가예요. 그래서 이 또한 학부모위원과 같이 대면을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계획을 세우는 걸 3월에 하게 돼요. 그러면 3월에는 계획만 세우고 평가는 언제 주로 이루어지나요? 네, 3월에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1, 2 영역 평가는 주로 1학기에, 그리고 3영역 평가는 2학기가 시작된 직후 9월 정도에 학부모위원을 자체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 학부모위원을 모셔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건 정보공시에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유치원 생활기록부 업무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치원에 따라서 교무가 하기도 하고 연구가 하기도 하는데 저희 유치원의 경우에는 연구가 생활기록부 업무를 맡았어요. 3월에 생활기록부 해야 될 거는 이제 아이들이 입학한 직후에는 천연색, 색깔이 있는 증명사진을 찍어서 생활기록부에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안 쓰는 유치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공립이기 때문에 나이스 생활기록부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령 입학과 동시에 사진을 찍어서 생활기록부 사진을 바꿔주는 거, 그런 걸 안내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관리 지침에 대한 것도 연구가 알고 있어야 다른 선생님께도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연수를 듣기도 하고 책을 살펴보기도 하면서 생활기록부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제 유치원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사후 놀이 기록지가 나가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야기를 나눈 뒤 그런 자료들을 수합해서 나가기도 해요. 또 이제 다음 달 4월에 어떤 주제로 놀이를 할 것인지 각 반별로 선생님들의 놀이 계획안을 한꺼번에 수합을 해서 기한을 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미쌤은 안전 업무를 굉장히 잘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3월이 되면 안전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이제 3월이 되기 전에 이제 새학기를 맞이할 때 아까 두두 선생님께서 이제 연구부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교육과정 계획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안전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계획을. 그래서 학군이 심의를 받는 것들이 있어요.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세우는데 이 두 가지는 이제 학군이 심의도 받아요. 그래서 이 방대한 계획을 어떻게 짜냐. 보통 이제 공문으로 예시가 이렇게 같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에서 조금 우리 유치원에 맞게끔 수정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번만 좀 잘 잡아놓으면 매년 조금씩 수정되는 부분들만 조금씩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안전 계획을 짜는 것과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짜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틀이고요. 이 안에 이제 학부모와 관련된 안전교육은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1년 동안, 그리고 아이들을 상대로 이제 안전교육을 어떻게 1년 동안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네, 아동복지법에 나오는 거랑
7대 안전 교육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51차시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7대 안전 들어가는 그 내용들을 1년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 차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어떻게 그 13번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 유아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안전교육도 1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를 짜야 돼요. 그래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연수들 있죠.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아니면 성폭력 예방교육, 아니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 안내하고 진행하고 또 체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운위를 받고 나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계획 짠 것을 탑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새학기가 시작되고 3월이 시작되고 나면은 안전 업무는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2월 달에 이제 3월이 되기 전에 계획했던 그런 안전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요. 교직원 대상, 학부모 대상, 유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유아 건강검진을 매년 1회씩 꼭 받아야 돼요. 그 해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잘 체크를 해서 학부모들에게도 안내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 건강검진 아이들이 실시했는지 놓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문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학부모한테 OT 때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동의 안전보호에 관련된 이제 보호자 동의서 같은 거를 받기도 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입학 서류 낼 때 거기에 끼어서 이제 같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 뭐 초상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응급 상황 시에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 병원이 있는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꼭 받아야 합니다. 유니쌤은 24학년도에 교무부장을 맡으셨잖아요. 한 해 동안 교무를 맡으시면서 교무 업무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신학기 오기 전 2월에는 교무 업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보통 신학기 전 2월까지 이제 유아 모집, 신입 유아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교무가 도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원화 모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 입학 설명회나 또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2월 전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월에 들어가면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보통 3월 첫날 이제 입학일이 지정이 되죠. 그래서 입학식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입학식 행사를 하는 유치원도 있고, 요즘은 그냥 교실에서 담임이랑 바로 일과를 지낼 수 있게 진행되는 유치원도 있는데, 입학식을 하는 경우에는 식에 필요한 뭐 공연이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무가 도맡아서 하게 되고요.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신입 유아들의 명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제적부도 기록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가정통신문이라고 하죠. 그런 안내 통신문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3월 생활 안내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무 파트에서 작성해서 학부모님께 나가게 됩니다. 생활 안내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 안내에는 뭐 유치원 교육 행사라든지 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날에 대한 안내, 또는 그날 필요한 준비물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한 장, 2장 정도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나가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달의 안내를 드리는 그런 통신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이 끝나갈 때 이제 출석부를 선생님들이 출결을 다 입력하고 마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교무 역할이고요. 이것 또한 유치원마다 다르겠지만 교무에서 회의를 뭐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원감님이 계시는 유치원에서는 원감님이 맡아서 하시는 거긴 한데 원감님이 없는 유치원일 경우에는 교사들이나 에듀케어 강사들의 빈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휴직을 한다든지 휴가를 쓰신다든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대체 교사를 계획하고 구하는 그런 업무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학기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는 교무 파트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은 유치원일 경우엔 학비 담당 선생님이 진행하실 수도 있는 건데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오는 경우,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다가 유치원으로 오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격을 전환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까지 교무 파트에서 진행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교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끝났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신학기의 수업 준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기존에 많이 올렸었어요. 3월 신학기 뭐 추천활동 아니면 3월에 할 수 있는 손유희 뭐 다양한 인사 방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기 관련된 자료나 추천 활동, 계획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자료도 저희가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기들이 정말 많은 좋은 후기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올해도 계속 판매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운받고 바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크몽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신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거 자료 쓰거든요. 그만큼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학기, 신학기도 다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